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이 등판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사실 본인의 페이스북을 계속 하고 계시긴 해요. 왜냐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 그리고 정청래 후보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다시금 정치 뉴스에 올려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의 말을 좀 보게 되는 거긴 하죠. 네. 예. 자,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말투 프로그램에 그대로죠. 고정 출연을 오랫동안 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리고 정청래 후보나 김어준 씨는 최소한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를 또 연임하겠다고 후보로 나선 사람이라는 면이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이가 없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억지 부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합시다. 이제 이런 주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선거 결과를 네. 곱씹으면서 아쉬운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석패한 부분, 두 번째로는 경기 평택을 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네. 결국은 범민주 진영이 2, 3등을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왜 그런 그 결과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느끼기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총수가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인 김용남 후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할 만했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공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기자들도 잘 알고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처음부터 손을 들고 평택을에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구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이제 조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떻게 본인 선호와는 다르게 평택을에 간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네. 팩트를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은 처음에 평택에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네. 없었고 그리고 용남 하남 가자고 예. 시사인에서 처음 얘기했죠. 아 그때 저희가 누가 썸네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예. 왜? 우리가 셋 다 연관이 있네. 근데 댓글에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오길래 저희가 그래서 썸네일로 한번 썸네일을 올렸죠. 올렸어요. 그래서 용남 하남 가나 그리고 실제로 하남을 원했고 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하고 붙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왜냐 어차피 이제 그 국힘에서 개혁신당에서 그 민주당으로 가는 어떤 행적들. 그렇죠. 이 행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그냥 무슨 막 피철철 흘리면서 불필요한 잡음을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 부담되는 네. 자리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남을 했는데 하남은 원래 하남을 이광재, 원했지만 이광재 이제 지사가 의원이, 원래 예. 평택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부한 나는 거죠. 절대 못 네. 간다라고 하면서 근친상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나는 분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가까운 분들 뭐 다 취재해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남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하남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남을 여기를 가니까 김용남 의원이 하남을 못 가게 된 예. 거예요. 그래서 평택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 원하지 않지만 한 며칠 말미를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정이 뭐 당에서 그러면은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네. 간 걸로 알아요. 일종의 당을 그러니까 위한 선택. 아까 우리 장 선배 잘 설명해줬지만은 어떻게 이건 내가 취재한 거야. 등 떠밀려서 간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지에 가까운 네. 경쟁 환경이 치열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의 명패를 달고 완주를 한 후보를 상대로 당시에 그런 의사 결정을 내렸던 지도부의 핵심 대표가 방송에 나와 사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거를 나간 당사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김용남 의원이 한동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네. 이렇게 평택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원하지 않는 대화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어이가 없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점이 좀 그랬냐면 그럼 그때 판단을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그러게요.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네. 해가지고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든지 뭐 어떻게 했었어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네. 그게 당 대표로서의 그렇죠. 어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결국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음.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뭔가 복귀했을 때 후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지금 나오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마치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느껴지게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튼 공천장은 당 대표가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심지어는 후원회장까지 하면서 같이 이 상황에 대한 맞아요. 것들을 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뭔가 자기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자세라고 보기,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심지어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게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서왕진 네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를 맡으셨는데 오늘 오전 9시 인터뷰에서 김용남 공천을 정청래가 한 거냐 청와대 뜻이 더 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 자기 책임보다는 뭐 청와대 책임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건데 혹시 네.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 있으십니까? 저도 뭐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들은 건 없고 네. 당연히 뭐 누가 보더라도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이라는 게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영입했던 인재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 세력만 열심히 투표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중도적인 인사 중에서도 민주당의 강령이나 여러 당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영입을 한 거고 네. 선거의 플러스 요인을 선택을 한 건데 네. 모두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선 유세 와중에 김용남이라는 사람을 깜짝 등판을 시켰고 광주 유세 실제로 의미 부여를 강력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남 후보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표를 준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민주당이라는 그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에 이르는 과정이라든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어떤 예의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민주당이 후보였던 겁니다. 민주당이 공천장을 받고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본인 의사가 맞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후원회장은 왜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사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를 누구보다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조승래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승래의 발언이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주장이 됐단 말입니까? 여러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와서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 평택을 선거를 완주하고 2등을 했던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유불리 따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내뱉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정치부 기자로서의 평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여튼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뭐 의견과 시그널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아까 서왕진 전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천의 도장을 찍는 건 당 대표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책임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네. 아 그때 사실 나는 좀 그랬지만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는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르게 조정을 하자, 거중 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맞지 않았냐라는 게 저희의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집권 여당의 책임감,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감과 그 정치인의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합당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상당히 모호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득구 최고의 페이스북 논란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이런 비판이 그렇죠. 있어요. 사실 네. 그 당시에 강덕구 이제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시 총리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문자를 잘못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다 실수다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 김민석 전 총리 당시 총리한테 보고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홍익표 수석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의 기류라고 하는 것이 합당과 관련되어 네. 있는 좀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그 찬성 그리고는 그것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어서 네. 그 팩트 자체는 사실 좀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여튼 그게 다 지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꺼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논쟁과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다음 리더십이 생겼을 때 네. 다시금 민주당이 어떤 방향의 통합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논쟁할 수 있지. 지금은 오히려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긴 근데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김민석의 발언과 정청래의 발언, 네. 조국 혁신당의 통합을 둘러싼 발언들이 네. 그한 매체에서 다 나왔죠. 뉴스공장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질문거리들이 있죠. 우리 사실 못 모신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다양한 질문거리들이 있는데 네. 김어준 총수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강득구와 홍익표가 소통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건 통합에 실려 있었고 네, 통합은 실제로 지론, 평소 이제 지론. 8월 이제 통합 전대라는 것도 혹시 네. 뭐 이렇게 예비해두고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예. 강득구의 글이 보였다. 그 얘기는 홍익표도 그런 식의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 준 게 아니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 김민석 전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예. 김 전 총리는 당시에 강득구 의원이 실수해서 잘못 올린 글을 금방 내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사자 홍익표에게 물어봐라 강득구에게 물어봐라 8월 통합 전대설은 나도 몰랐고 비서실장 강훈식도 몰랐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한 건데 또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강득구와 그 얘기를 함께 들었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또 김어준 총수가 물었을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청와대에서 또 이를 내가 말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뉘앙스상 예. 뭔가 김민석 전 총리가 궤를 달리하는 얘기로 붙이기 예.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발화들이 제가 당원이고 만약에 이렇게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접근을 해본 제가 당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치부 투표를 기자로서 해야 되는 접근을 해본 입장이라면, 입장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말로 두 분이 자신 있으면 까놓고 이렇게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던가 네. 둘 다 보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나는 그 얘기 들었지만 말 못해.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왜 피해갑니까? 네.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다시 뉴스공장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묻는 배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모두 좀 비겁하게 자꾸 이렇게 남한테 물어봐라 남 탓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라 이런 제안을 우리 구경 기자님이 하시는 거죠? 썸네일 제목으로 지금 갑자기 아니에요. 제 썸네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아니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저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어차피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제 그때 말이 이게 쟁점이 무조건 될 거라고 거예요. 봅니다. 예, 말씀하신 저도, 그 자리가 예, 생길 그쵸. 겁니다. 예. 저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매체에 출연해서 계속 뭐 저 사람한테 물어보서 서로에게 나는 군불 말을 때우고 못하는데 있는, 그렇죠. 예. 군불만 계속 때우고 있는데 빨리 하셔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좀 근데 명징하게 예. 알고 싶다. 분명하게 알고 싶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예. 건지. 근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거 기간에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모든 논쟁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와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뒤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리는 좀 되게 어려울 거고 저는 그래서 전대 이후에 좀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파묘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정책 토론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들 한 구석에 요만큼씩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물고 늘어진 걸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예, 지금. 그러니까 네. 다들 요만큼씩 뭐가 있는데 그거를 까놓지 않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만 빙빙 돌고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다들 의구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정당당하게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아 그랬구나라고 유권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고 계속 연기만 피우니까 논란만 가중되고 시끄럽기만 한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